안녕하세요. K입니다. 와, 요즘 시장 정말 뜨겁죠? 그런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주 차가운 경고등이 딱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신호, 그러니까 이 뜨거운 랠리가 대체 진짜인지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경고인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뜨거운 분위기부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9만 달러를 다시 넘보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상징적인 4천선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시장 전체에 위험자산 가져와 하는 분위기가 정말 뚜렷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화려한 축제의 바로 뒤편을 꼭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혈액이나 다름없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S&P로부터 사실상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시장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이 균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먼저 이 뜨거운 시장 분위기의 실체가 뭔지, 위험자산 랠리의 동력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낙관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제국의 균열을 진단해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두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뜨거운 시장, 차가운 경고입니다. 모두가 막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아주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역설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상승세의 힘, 그 동력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9만 달러. 이게 현재 시장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상징이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다시 털어냈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이걸 넘어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뚫었다는 의미거든요. 그 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AI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또 연준이 연말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올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열기가 비트코인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의 덩치를 키우고 있고요. 레버리지 수요를 보여주는 파생상품 거래량도 늘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부 코인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음도 분명히 함께 울리고 있다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 국내 증시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코스피 역시 중요한 지점인 4천선을 회복하고 그 근처에서 힘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위기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소위 큰손들이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회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님이 설명해 주신 이 뜨거운 랠리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 바로 테더 쇼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1코인의 가치가 늘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의 달러처럼 쓰이는 사실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죠. 이 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게 가장 낮은 안정성 등급을 줬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신용불량 등급을 받은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S&P가 왜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테더가 1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쌓아뒀다는 그 준비금. 대체 그게 뭔지 정체가 불투명하다는 거고요. 둘째,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1달러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경고를 한번 직접 보시죠. 만약 테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돈 돌려줘 하고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테더는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던 국채나 회사채를 시장에 막 내다 팔아야겠죠?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전통금융시장까지 뒤흔들어서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제이님. 아니, 이렇게 큰 경고등이 켜졌는데 시장은 왜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걸까요?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가진 두 부류의 투자자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왼쪽이 바로 K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단기 랠리 집중 관점이죠. 맞아요. AI 열풍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호재에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이 포모 심리가 더해지니까 낙관론이 시장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제가 말씀드린 장기 리스크 집중 관점입니다. 테더 준비금의 건전성 같은 당장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구조적인 위험을 보는 거죠. 이 관점은 수개월, 수년 뒤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의 축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낙관론이 장기적인 위험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점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특히 모두가 이제 괜찮아 하면서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래야겠죠. 테더 사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두 가지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혹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테더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종류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라는 거고요. 둘째,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어떤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남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그 이면의 아주 차가운 경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K,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단기적인 수익의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